공포지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변동성 관련 상품이라던가 인버스 관련 상품에 일정 부분 단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수몽입니다. 올해 3월 이후로 비교적 잘 나가던 주식시장에 간만에 조정, 그러니까 하락이 찾아왔는데요. 올해 3월 중순을 기점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주식시장이 6월 중순쯤에 아주 잠깐의 조정을 맞았고요. 그 이후로도 가파르게 회복해 오다가 9월 첫째 주 드디어 시장 조정을 맞았습니다. 말 그대로 간만에 찾아온 시장 하락이라 제가 공부도 할 겸 기록도 할 겸 2020년 9월 3일이었죠. 조정이 시작된 첫날에 미국 주요 우량주들의 등락표를 기록해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주요 우량주들이 거의 모두 다 큰 폭의 하락을 맞아서 아주 빨간색으로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초우량주인 애플조차도 하루 만에 마이너스 8%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조정 둘째 날인 9월 4일 금요일에는 아주 가파르게 하락하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해서 약간의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장 초반만 해도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면서 월, 화, 수요일까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바로 목요일부터 급락하면서 금요일까지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마이너스 3% 빠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6% 이상 하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왔는데 만약에 미리 이런 시장 하락, 조정이 온다는 걸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바로 변동성 지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복기를 해보자면 8월 28일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는 보통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오르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8월 28일부터 그동안 잠잠했던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올해 잘 나가던 나스닥 지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 반대로 변동성 지수는 급등한 걸 알 수 있고요.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상승하자 변동성 지수는 서서히 내려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랠리를 하던 시장이 잠깐의 조정이 오자 다시 변동성 지수도 급등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종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꾸준히 이 지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장과 반대로 쭉쭉쭉 내려가던 이 변동성 지수가 8월 말쯤부터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서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오히려 나스닥 지수를 포함한 주요 미국 주식들이 오히려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들게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9월 2일날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 이상하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증시 하락에 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데 현재는 증시 랠리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보인다 라고 기록을 했고요. 같은 날 파이낸셜 타임즈도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변동성 지수인데 3월 정점 이후 계속해서 내려오던 변동성 지수가 드디어 올라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 자료와 함께 매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 선거가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평균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변동성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걸 차트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시점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가 됐고 이러면 조정이 올 확률이 높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증시는 오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은 좋은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 같은 대통령을 둔 덕분에 다우가 29,0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대선 후보 경쟁자인 바이든이 되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트윗을 남긴 게 이제는 흔한 일이 돼버렸는데 이모지를 쓴 건 이번 트위터가 처음일 정도로 뭔가 기분도 좋아 보이고 해서 저도 그냥 시장이 이대로 강세장으로 이어지나 하면서 이상하지만 기분이 좋은 상태로 계속해서 그러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날부터 결국 시장 조정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변동성 지수가 무려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8월 28일 이후로 변동성의 급등과 이제서야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조차도 급락이 시작되니까 이제서야 의문이 풀렸다라는 기사를 내놨는데요.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미스테리가 해결됐다. 이 공포지수가 경고하려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하락은 됐지만 이 뭔가 이상했던 찜찜했던 부분만큼은 시원하게 해결이 된 셈이 됐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대 주주가 지분을 줄였다는 기사, 그리고 심지어 S&P 500 지수의 편입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시간에도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담당자인 CFO 역시 9월 3일 기준으로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지분의 약 5분의 1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을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많은 주식들이 급락하긴 했지만 올해 특히나 많이 상승한 주요 우량주들 위주로 살펴보자면 나스닥 ETF 같은 경우 올해 33.6% 상승했는데 고점 대비 마이너스 6.34% 빠진 데 반해서 테슬라나 니오, 쇼피파이, 엔비디아, 애플 같은 주요 우량주들은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 워낙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하락을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표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른 애플, 엔비디아, 쇼피파이, 테슬라 순으로 급락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장 조정이 잠깐에 그칠지 조금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조정을 포함해서 6월 그리고 큰 하락이 있었던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변동성 지수가 어느 정도의 신호, 힌트는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계속해서 위험 지표를 스스로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빅스 지수도 꾸준히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슬슬 주식에 하락이 올 것 같은데?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하락이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물론 가장 쉬운 방법은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같이 만약에 들고 있던 주식을 팔기는 좀 그렇고 이거 그냥 또 팔면은 이 가격에 못 살 것 같아서 아쉽고 그런데 시장이 단기 조정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려운 말로 했지. 그러니까 방어는 하고 싶다면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에 일정 부분 투자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변동성 지수를 거의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VIXY라는 상품이 있고요. 실제로 이 상품은 S&P 500과 거의 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베팅하고 싶다. UVXY라는 상품이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를 똑같이 추종하지만 이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약 1.5배가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1.5배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죠. 차트에서도 S&P 500이 하락할 때 반대로 VIXY는 오르는 편, UVXY는 그거의 1.5배로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올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QQQ의 반대로 베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나스닥 지수의 반대,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걸 일반적으로 인버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PSQ라는 상품은 나스닥 인버스, 실제로 QQQ와 거의 정반대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고요. QID는 나스닥 인버스 2배 레버리지입니다. QQQ가 1만큼 움직이면 QID는 반대로 2배만큼 움직이고요. SQQQ는 나스닥 인버스 3배 레버리지입니다. 3배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들고 있는 주식들을 팔기는 좀 싫어서 이번 시장 조정 조짐이 보일 때 했지, 그러니까 방어하는 용도의 일부로 여기 소개한 상품들을 일부 활용을 했는데요. 초고위험 상품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S&P 500이 하락할 때 올라주는 UVXY를 계좌를 나눠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애플이나 테슬라가 단기 급락할 것을 대비해 나스닥에 반대로 움직이는, 나스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올라주는 나스닥 인버스 3배 상품에 일부 단기 투자용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하는 상품,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이므로 투자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빅스라 불리는 변동성, 소위 공포지수도 시장 조정이 오기 전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당연히 보여드린 것처럼 100% 완벽한 건 있을 수 없겠죠. 참고하는 정도로는 써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100% 반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순식간에 몇십 %를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품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도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식을 팔기는 싫고 그러자니 시장이 언제든지 하락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방어하는 용도로 현금을 들고 있는 방법도 있지만 변동성 상품이나 인버스 등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에 일부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인버스나 변동성 상품,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단기로 투자하는 것이 그나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운 좋게 1, 2번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버스나 변동성 상품에서 얻은 이익을 실현해서 팔아서 떨어진 좋은 우량주들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죠. 다만 말처럼 직접 해보면 결코 쉽지는 않으니까 많은 경험을 쌓거나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